간접화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과 그 화행이 다른 것. 예,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진술화행이니 뭐 명령화행이니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형식들이 다 있었죠. 있었는데 그 형식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행을 나타낼 때 어떤 화행을 나타내는 원래 기본적인 형식인데 그 형식이 다른 화행을 나타낼 때 예, 그럴 때 예, 그때 저기 간접화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야, 문 좀 열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명령화행이에요. 노골적인 명령화행인데 이거로 좀 틀어서 좀 덥지 않니? 예, 예. 창문 좀 열어줄래? 이것도 다 예, 지금 질문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간접화행. 예. 그래서 간접화행은 예,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예. 그 4.1 간접화행의 정의를 볼게요. 간접화행이란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과 다른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접화행은 진술문으로 질문이나 명령의 화행을, 질문문으로 명령의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반대로 직접 화행이란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번 예를 보시면 1번의 기억,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니은 책을 읽고 있습니까? 디귿 책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그 중앙 부분 1기억은 진술문으로 진술화행을, 1리은은 질문문으로 질문화행을, 1디귿은 명령문으로 명령화행을 다 자기의 형식으로 자기의 화행을 나타내는 직접화행이요. 이런 것들은 예, 직접화행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의 발화는 여러 개의 화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기억 보시면 바깥 날씨가 꽤 쌀쌀하군. 이런 말이 나는 너에게 바깥 날씨가 쌀쌀하다는 사실을 진술한다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건 진술화행이에요. 자, 근데 디귿같이 나는 너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한다 라는 뜻이라면 이거는 명령화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디귿같이 이번에 니은 기억이 니은같이 해석이 된다면 직접화행이고요. 디귿같이 해석이 된다면 간접화행인 거예요. 예, 그 다른 화행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의 화행은 여러 개의 화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기억 보시면 창문 닫아요. 창문 좀 닫을 수 있겠어요? 우리 창문 닫을래? 창문이 열렸군. 날씨가 쌀쌀하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의 형식,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질문문의 형식, 리을 미음에는 진술문의 형식. 이렇지만 몽땅 다 무슨 화행을 나타내요? 다 명령화행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발화가 여러 개의 화행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발화가 하나의 화행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4.2 보시면 간접화행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4번의 기억 보시면 힘이 있어요. 힘. 그 다음에 니은은 사회적인 거리, 디귿은 부담의 크기, 리을은 권리나 의무인데 힘은 상대의 힘이 더 강할 때 간접화행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는 좀 가깝지 않을 때 예, 우리가 좀 그 친할수록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좀 덜 친할수록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상대가 가깝지 않을 때 좀 간접화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의 크기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일 때 간접화행을 많이 사용해요. 예, 그래서 자신의 뭐 의견이나 이런 걸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는 간접화행 별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하지만 예, 상대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 예, 그런 거는 최대한 핑핑 돌려서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권리나 의무 상대가 이런 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할 때 예, 그 저기 간접화행을 예,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렇게 의무를 좀 예, 심어주기 위해서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예, 예, 그 간접화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 보시면 간접화행의 특성을 볼게요. 4.3.1 간접성. 그 아래쪽 보시면 간접화행의 간접성은 일이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따라서 중앙 부분요. 간접화행은 정중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 특히 행동 요구에 분명히 드러난다. 예, 간접적일수록 좀 정중하죠. 예, 그래서 5번의 기억 보시면 문 닫아요 라고 이렇게 예, 말하는 무식하게 말하는 것보다 니은 디귿 리을처럼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춥지 않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부드러운 거죠. 예. 뭐 여기 책에는 뭐 간접성이 좀 그 오히려 뭐
친한 사이에 더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쓴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있는데 하여간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더 사이가 벌어지거나 이러는 거는 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계가 더 오래 가지. 예. 예. 그러니까 간접성을 좀 더 많이 쓰고 그거를 좀 잘 캐치해내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예, 그런 사회가 좀 더 좀 예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다음 단락 보시면은 간접화행위도 이제 정중한 정도가 다른데 6번에 기업가치 10,000원을 줘요. 님 10,000원짜리 있지요? 돈 가져갔으면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혹시 지금 돈의 여유가 좀 있으세요? 혹시 지금 돈의 여유가 있으시면 빌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정중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간접적일수록 더 정중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을 좀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청자와 화자가 친밀하면 간접화행의 간접성 때문에 오히려 친밀한 거리를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의 갑이 담배 한 가치 가진 거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을이 친구끼리 왜 그래? 그냥 달라고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친구의 사이를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건데. 예.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접성을 좀 지켜주는 것이 너무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버리면 좀 멀어지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3.2 발화수 반역의 조정. 그 아랫줄의 그 중간 부분. 발화수 반역의 강화는 질문 하행을 질문문으로 나타나거나 질문 하행을 명령문으로 나타낼 때 등에 나타난다. 그래서 8번의 기억 보시면 내가 미쳤냐? 니은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디귿 영희가 저를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다 지금 발화수 반역이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야, 나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이 강해요. 나 미쳤냐? 그 말이 더 강해요. 네, 미쳤냐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간접적으로 간접하행을 사용했다고 해서 발화수 반역이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까?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는 식이 훨씬 더 발화수 반역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영희가 저를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영희가 저를 좋아하나요? 라는 것보다 이거는 명령의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강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기억서부터 디귿까지는 원래 일반적인 말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단락 보시면 이런 발화수 반역 강화는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진이가 뭐 과학부 다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학부 하는 건 어때? 준상이가 야구 선수가 취미로 야구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요거 지금 겨울연가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그 말을 하면은 좀 여자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저기 유진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꾸로 간접적으로 말하는데도 훨씬 더 강한 발화수 반역을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최지우가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가대 하더라고 못 봤습니다. 제 뒤에 앉았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뒤로 보면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보고 그냥 그때도 이미 스타였으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 바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꽃보다 할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저는 최지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뭐가 있었네. 약간 저도 뭐 굳이 그걸 고집부릴 이유도 없었고 또 아내도 뭐 그러려 했었는데 약간 그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탑스타급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그 사람은 스타일도 뭐 없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보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톱스타라도 얼굴 예쁘고 연기 잘하고 이것만 톱스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스타일이 좀 널리 통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최지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뭐 하여간 그럼 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왜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고, 뭐 그랬었는데 하여간 나중에 제가 졌죠. 아무래도 어떤 여자를 예쁘다고 말하는 건 아내한테 실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다음에 저 4.3.3 보시면 창자에게 화행의 추론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저 간접 화행의 특성이. 그 간접 화행은 이제 말했을 때
이것을 추론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예, 추론해가지고 올바른 뜻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올바른 화행을 알아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추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화행은 청자에게 화행의 추론을 요구한다. 10번의 기억 보시면 착한 어린이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네, 여긴 도서관이야. 디귿, 자, 뜁니다. 빨리 뜁니다. 맞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요거 지금 다 간접 화행이에요. 예. 착한 어린이는 손 씻고 밥을 먹습니다. 이거 추론해내면 무슨 뜻이에요? 예. 손 씻고 밥 먹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긴 도서관이야. 무슨 얘기예요? 예, 조용히 해라. 예. 그 다음에 군대에서 조교가 자, 뜁니다. 빨리 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뛰어라. 빨리 뛰어라. 이게요. 예. 그 다음에 맞고 싶냐? 무슨 말이에요? 예. 뭐, 입 닥쳐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 조용히 해라. 예.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말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추론을 요구해요. 추론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추론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간접 화행이 추론을 요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줄,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1번 예를 보시면 타야 할 버스가 방금 왔는데 차비가 없을 때 옆에 있던 친구에게 차비를 빌리면서 혹시 지금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 빌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대한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예. 예,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지금 저기 버스 그냥 지나가겠죠? 이 말 하는 순간에. 예, 버스가 그냥 안 태우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접 화행은 추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성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더더군다나, 예, 지금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원하는 화행이 나타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에 실례지만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 압니다 이래요. 이런 끝이에요. 예, 이거는 추론을 제대로 못 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잘 못 해내서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추론을 요구하니까 다 생기는, 예, 그런 다 단점,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습평가가 나오네요. 1번 화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화행이란 오스틴이 말한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 중에서 발화효과행위를 가리킨다. 맞아요? 예, 발화효과행위는 어느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거기에 관한 행위가 발화행위고, 실제로 말하는 것은 발화행위, 거기에서 의도되는 누군가의 의도, 예, 그게 바로 발화수반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예요. 예, 오스틴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발화수반 행위가 바로 그 화행이다라고, 예, 그렇게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화자의 의도에 따라 발화가 갖는 진술, 제안, 설명, 질문, 약속, 협박, 요청 등과 같은 힘을 발화수반력이라고 한다. 예, 이거 맞아요. 발화수반력이라는 것은, 예, 이런 힘들, 예, 그 발화수반력의 또 정도도 있고요. 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3번 나는 너에게 책꽂이에 책이 몇 권이 있는지를 질문한다는 명시적 수행문이다. 맞아요? 예, 질문하다라는 수행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명시적 수행문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저기 경찰 온다는 저쪽에서 경찰이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명령 화행을 나타낼 수 있다. 맞나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2번 설의 화행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명령 화행의 맞추기의 방향은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것이다. 맞나요? 맞죠? 예, 세계가 변화되는 것, 예, 세계를 언어에 맞춘다. 자, 다음에 2번 일상 언어에서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예, 틀리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썰은 화행의 유형을 진술, 정표, 명령, 약속, 선언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정표 화행은 화자가 기쁨, 괴로움, 조음, 싫음, 슬픔과 같은 자신의 감정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예, 이거 맞고요. 자, 그러면 3번 간접 화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접 화행이란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과 다른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나요? 예, 맞고요. 자, 그럼 2번 하나의 발화는 여러 개의 화행을 나타낼 수 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간접 화행은 상대와의 사회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을 때, 예, 나타난다 그러는데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주로.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사회적인 거리가 좀 멀 때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4번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보다 발화수반력이 약화되었다. 맞나요? 강하죠? 예, 그러니까 4번.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을 할게요. 예, 자, 앞에. 예.
1페이지부터 갈게요. 1페이지. 예, 화용론의 정의와 연구 영역. 1번 화용론의 정의와 등장 배경. 1.1 화용론의 정의. 정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연구 대상의 정의가 있고 전략적 특성에 관한 정의가 있고 실용적 특성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연구 대상에 의한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를 뭘 했어요? 우리가 지금 즉시 배웠죠? 함축, 전제, 대화 행위까지 배웠어요. 대화 구조 형상 다음에 배울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다. 이런 게 바로 연구 대상이 뭔가에 의해서 뭔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정의니까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는 뭘 연구하는지를 쭉 밝힌 것이 화용론의 정의,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둘째 전략적 특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전략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 많아지니까 그냥 복습만 할게요. 원래 전략을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뭐 전략에 관련된 그런 거를 좀 연구하는 것이 그게 또 화용론의 또 하나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셋째 실용적 특성에 의한 정의. 이거는 우리가 뭐 의문론이라든지 문법론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그거를 잘하고 언어를 잘 사용하고 글을 잘 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화용론을 배워두면은 말을 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 말에 관련된 그런 것이니까 학문이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학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용론이 실용적인 정의는 바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다루니까. 그러니까 화용론이 실제적이다.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1.2 화용론의 등장 배경을 볼게요. 1.2.1 구조주의의 한계. 구조주의는 소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소시의 한계, 구조주의의 한계는 뭐냐? 그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중간 부분 1번 상대적으로 체계하기 힘든 의미론 같은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었다. 의미론은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런 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범위도 어휘 의미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의미론의 연구를 하더라도 어휘만 다뤘다는 거예요. 어휘 의미론만. 그런 점이 이제 구조주의의 한계, 소실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1.2.2 생성문법의 한계를 볼게요. 생성문법의 한계는 제일 밑에 줄 첫째 생성문법은 소실을 촘스키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제일 밑에 줄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연구의 중심에 통사론을 둔다. 통사론을 가장 중심으로 둬요. 그래서 2번 의미론은 주변적 위치에 포함시켰다. 이게 한계예요. 통사론만 관심을 갖고 의미론은 관심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한계. 그 다음에 3번 언어 사용자, 시간, 장소, 앞선 담화와 같은 맥락은 언어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화용론 완전 언어에서 배제시켰어요. 다 지금 시간, 장소, 앞선 담화 이런 거 다 화용론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거 몽땅 다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통사론이 한계가 있다. 생성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 1.2.3 보시면 구조주의와 생성문법의 공통적 한계. 그럼 이제 두 개의 공통적 한계는 첫째, 연구 대상의 최대 단위를 문장으로 하고 문장을 연구하거나 문장보다 작은 단위를 연구했다. 문장 이상의 단위를 연구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줄. 둘째, 언어 사용자, 시간, 장소, 앞선 담화와 같은 맥락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맥락을 제외하였다. 맥락이 있어야 실제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은데 맥락을 제외하였으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 게 한계점이에요. 자, 그럼 1.2.4 통사론 의미론의 한계를 볼게요. 통사론의 한계는 거기 1번, 2번 얘는 통사론의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기억에 강아지가 순이에게 뛰어가서 순이를 쪼았다.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순이에게 순이를 쪼았다. 뛰어가서 강아지가. 이렇게 2번의 니은같이 이런 문장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사론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번의 기억이 통사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사론은 문장 구조를 다루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2번의 기억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의미론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1번, 2번 같은 경우는 통사론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고, 자 3번 얘가 이제 그 의미론의 예예요. 의미론의 예인데 저기 너 저 사람 아니? 의미론의 한계가 아니라 저 2번 2페이지에 끝에서 두 번째 달라.
쭉 이제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책상은 마이너스 생물의 의미 자질을, 강아지는 플러스 생물의 의미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상이 뛰어간다라는 것이 예, 그 말이 안 되고 예, 뭐 강아지가 뛰어간다는 건 말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게 바로 의미론에서는 의미 자질 가지고 그 2번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통사론의 한계였는데 그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은 의미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의미론의 한계점을 볼게요. 3번이 바로 의미론의 한계점이에요. 너 저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아까부터 널 쳐다보고 있었어. 이그저가 누군지 알아야 그래야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론은 단어 자질, 의미 자질만 보기 때문에 맥락을 몽땅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생기는 거죠.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 5번 예는 또 역시 통사론과 의미론의 한계점에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4번에 기억, 리을만 말하면 돼요. 니은, 디귿은 잉여적인 거예요. 예, 니은, 디귿은 굳이 부엌에 낡은 주전자가 있었다. 주전자는 물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그릇이다. 주전자에는 뚜껑과 손잡이가 있다. 뚜껑은 찌르시고 나사가 빠진 손잡이 한쪽은 철사로 묶여 있었다. 니은, 디귿은 우리가 주전자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잉여적인 것인데 의미론 통사론에서는 왜 니은 디귿이 실제로 말하는데 빠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화용론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설명할 수 있어요? 니은 디귿 왜 빠져요? 양의 경륜을 어기고 있죠. 예, 양의 경륜을 어기고 있어요. 그 저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용론은 지금 예,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에 대해서 잘 지내요. 알라를 찬양하며 지내요. 라는 것. 예. 이거는 지금 저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뭘 말하건 화용론에서는 인사말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같은 맥락이면 그 맥락에 들어가는 말은 예, 그 바뀔 수 없다. 예. 그 다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뭐 잘 지내건 알라를 찬양을 지내건 다 이거는 인사말에 그 인사말에 대한 대답이라고 예, 그렇게 그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뭐 거기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통사론에서는 예,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의미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1.4 보시면은 그 화용론의 연구 영역이 나와요. 1.4.1 화용론의 연구 영역은 화자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1.4.2 맥락의 의미가 있고 1.4.3 청자의 추론과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1.4.4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화자가 전달하는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가 전제, 함의, 함축, 화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게 다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의미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화자가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죠. 그런 걸 연구했어요. 우린 지금. 그런 거 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맥락의 의미를 봤어요. 예, 맥락의 의미라는 것은 대상, 곧, 때 우리가 뭐 직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직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꼭 주어져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직시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상황이 주어져야 해석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직시를 통해 가지고 예,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맥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런 거를 또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럼 1.4.3 보시면은 청자의 추론과 해석 이거는 전제, 함의, 함축에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화행도 마찬가지고 추론을 요구하잖아요. 간접화행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추론이 무엇인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예, 그 연구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 예, 이런 거는 뭐 간접화행 같은 경우에 화자의 거리가 청자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쓰이고 뭐 이런 것 예, 뭐 아니면 저 화자를 선택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정사 얘기할 수 있어요. 멀수록 가정사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가까울수록 가정사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제 선택. 예, 그래서 요즘 화용론 연구에 화제 선택이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그 소개팅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할 때 그 공대 쪽의 남자들, 이공계 쪽의 남자들이 예, 만나면은 말도 안 되는 화제를 막 꺼내가지고 막 자기들의 관심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예, 하여간 자기들만 남학생들끼리만 얘기하는 막 그런 화제를 예, 뭐 그런 얘기를 꺼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가깝지 않을 때, 예, 내지는 또 성별이 좀 다를 때
예, 그럴 때는 좀 화제를 좀 이렇게 재밌는 거를 예, 탁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센스가 부족한 거죠. 뭐 그런 센스를 어디서 키우겠어요? 수학에서 알려주겠어요?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예, 약간 뭐 이런 것도 좀 연구 대상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간접 화행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재와 청자의 거리는 예, 좀 관계되는 것을 연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번 화행론의 연구 대상을 볼게요. 2.1 직시를 보시면 예, 우리가 쭉 해왔던 거니까 뭐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직시란 발화 상황과 연결된 언어 요소다. 즉 화맥에 따라서 지시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것이다. 화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예, 그게 바로 직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1.1 보시면 직시의 종류가 나오는데 직시의 종류에는 인칭 직시, 시간 직시, 장소 직시, 담화 직시, 사회 직시가 있었고 인칭시는 1, 2, 3인칭, 시간 직시는 입력시, 수신시. 입력시는 이야기를 한 시간, 수신시는 청자가 그거를 받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직시, 거리나 방향이나 위치를. 담화 직시는 조응이나 담화 직시 체계. 조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언가를 앞에 나온 단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단어와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예, 그거를 조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직시가 아니라고 예,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응에서 담화직에서 조응을 다루긴 하지만 조응은 담화직시가 아니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바뀌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응은 담화직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회직시는 이제 경어나 호격 예,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자 2.1.1 직시의 표시를 보시면 예, 직시는 2번 예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시간부사, 장소부사 등으로 예,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3번의 높임법이라든지 호응에 따라 나타나는데 호응은 빼주세요. 예, 호응은 빼주시고 예, 높임법에서 나타난다. 예, 높임법에서만 나타난다. 예, 호응은 좀 더 이렇게 좀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했었는데 예, 좀 더 검증을 다시 읽어보니까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높임법 같은 경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예. 제가 어떤 맥락에서 존댓말을 듣고 어떤 데서 반말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높임법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높임법도 역시 직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2 전제와 함의를 볼게요. 2.1.1 전제를 보시면 전제는 발화하기 전에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청자가 화자의 발화가 어떠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4번 예를 보시면 영희의 남자친구는 고전음악 CD 4개를 구입했다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대한 전제는 영희라는 여자가 있고 영희에게는 남자친구가 있고 영희에게는 남자친구 하나뿐이고 남자친구는 일반적으로 하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그 전제를 이제 가정할 수가 있고요. 2.2.2 함의를 보시면 함의는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함의는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추리된다. 그래서 저기 좀 그 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화 전에 있었던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기 그 함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발화 이후에 추론되는 것, 뭐 그렇게 또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시면 영의 남자친구는 고전음악 CD 4개를 구입했으면 영의 남자친구는 고전음악 CD 1개를 구입했거나 2개를 구입했거나 3개를 구입했다는 게 몽땅 다 논리적으로 추론이 돼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함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정했을 때 살아남으면 전제, 살아남지 못하면 그거라고 함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2.3 대화함축을 보시면 2.3.1 대화함축의 정의. 예, 대화함축이란 한 발화가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의미들이다. 뭐 요 말보다도 하여간 대화함축은 그 전제와 함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밑줄 그었죠. 논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신경을 쓰는 것인데 대화 함축은 화용론에서 신경 쓰는 것이다. 예, 화용론의 대상이다. 라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6번의 기억. 식사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좀 덥지 않니? 저 옷 예쁘지 않니? 몽땅 다 함축이 들어간 예, 추론을 요구하는 함축이 들어간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2.3.2 보시면 함축의 구분을 볼게요. 함축의 구분은 협력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협력 원칙. 예. 협력 원칙 제가 25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은 낼 거예요. 예. 협력 원칙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고 계세요. 이거는 꼭. 예. 그래서 예.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 질의 경률이 있고 양의 경률이 있고 관련성의 경률이 있고 태도의 경률이 있고. 예. 예. 그런데 예. 질의 경률은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뻥치지 말아라. 양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아라. 너무 적게 말하지 말아라. 관련성의 경률은 딴 말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태도의 경륜은 모호성 피해라, 중의성 피해라. 예. 그 다음에 간결해라. 예. 중원 부원하지만 했던 말 또 하고도 그러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조리 있게 말해라. 예. 순서대로 말해라. 예. 그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에 2.4 화행을 볼게요. 그래서 저기 함축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함축이 먼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예, 해석이 되거든요. 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예, 이 함축 부분에서 다룬 거예요. 자, 다음에 화행을 보시면 화행이란 발화를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고 언어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부각시켜 이르는 것이다. 수행동사가 명시된 수행문을 명시적 수행문, 문장의 유형을 통하여 수행되는 화행을 암시적 수행문. 그래서 수행동사가 나타나면 명시적 수행문, 안 나타나면 암시적 수행문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화행의 특성 세 가지요. 첫째, 화행을 나타내는 특정 문장 형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제한문. 진술문은 뭐뭐하다. 의문문은 뭐뭐한가. 명령문은 뭐뭐해라. 제한문은 뭐뭐하자. 이런 식으로 특정 형식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수행동사에서도 화행이 나타나요. 그래서 김영석 씨를 우리 재단 총무로 이사로 임명합니다. 약속합니다. 반대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거 다 수행동사를 통해서 또 화행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 간접적으로 화행이 수행이 돼요. 간접 화행은 기본적인 문장 유형이 기본적 기능과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른 화행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바깥날씨가 꽤 쌀쌀하군 이라는 게 니은과 디귿으로 해석이 되는데 니은처럼 해석된다면 이거는 직접 화행이에요. 진술화행 형식으로 진술화행을 나타냈으니까 디귿처럼 해석이 된다면 그거는 간접화행이에요. 진술화행 형식으로 명령화행을 나타냈으니까. 자, 2.5 대화 구조 서부터 그 10페이지에 화맥 계산 바로 위까지 있죠. 요거는 문제 안 낼게요. 요거는 이후로 공부를 할 거니까. 8페이지 2.5, 2.6은 시험 문제 없어요. 시험 범위 없고 빼시고 8페이지에 2.5, 2.6이요. 9페이지까지 2.5, 2.6 빼세요. 2.5, 2.6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그 저기 화맥 계산 보시면 그 1번에 갑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지금 바로 다시 여기 올 수 있니?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오늘 부산에 가야만 합니다. 디귿 갑 이번 목요일은 어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1을 보고 알 수 있는 추론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추론들이 뭘 보고 알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대화의 끝도 시작도 아니다. 뭘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고 그 니은의 기억은 갑은 을에게 말이 끝나면 바로 갑에게 오라고 부탁할 수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올 수 있니? 미안하지만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을은 그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요. 아니면 저는 오늘 부산에 가야만 합니다. 지금 뭐 부산에 없고 여기가 서울이라면 부산의 왕복거리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올 수 없는 것이니까 거절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자, 그다음에 디귿 갑은 다른 때라도 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 목요일은 어때 보고 한 거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디귿 같은 부탁을 할 때에 갑은 을이 지금 오기를 원해야 되고요. 갑은 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갑은 을이 이미 여기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갑은 을이 여기에 허락하든지 아니면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갑의 부탁은 을이 올 수 있는 동기라고 생각해야 해요. 자, 이런 것들 디귿의 기억서부터 미음까지 다 뭐냐면 적정 조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저기 성실 조건하고 그다음에 뭐 본질 조건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까는 자격 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기억서부터 미음까지 몽땅 다 적정 조건을 통해서도 이런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조건들. 자, 그 다음에 리을 갑은 을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를 보고. 갑과 을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다 보고. 갑과 을 모두 부산에 있지 않다. 어떻게 알았어요? 가다를 보고. 갑은 을이 전에 자기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를 보고. 예. 그 다음에 미음.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목요일이나 수요일이 아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번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비읍. 갑은 을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갑과 을에서 인식되고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존댓말 아니면 뭐 저 같은 겸양어 뭐 이런 걸 보고 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3.1, 뭐 3.2 이런 거는 다 거기 지금 다룬 내용을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길게 풀어놓은 거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3.2, 3.1, 3.2부터 쭉 3.4까지. 자, 다음에 직시 표현의 정의와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17페이지. 1번 직시와 투사. 1.1 직시 표현의 정의와 특성. 직시 표현이란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지시체를 갖게 되는 지시어이다.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해석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 직시 표현이요. 그럼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함축까지 들어갈 수 있겠군요. 함축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함축도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범위가 넓고 다시 좁힐게요. 미안합니다. 발화 상황에 의해서만 지시체를 갖는 것. 그게 직시다. 그렇게 좀 좁힐게요. 뜻을. 하여간 발화 상황이 중요해요. 발화 상황.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그 직시 표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 첫째 특성,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다음에 둘째, 직시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자 중심적인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중심으로 화자고 중심 시간, 중심 장소, 담화 중심, 사회적 중심. 몽땅 다 화자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 자, 다음에 그 아래 2번. 가을에 경복궁에 와보니까 네가 전에 했던 그 말의 뜻을 알겠다. 이거를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화자고요. 이 말을 한 화자. 그 다음에 중심 시간은 화자가 이 말을 한 시간, 즉 가을의 어느 날이고, 중심 장소는 경복궁이고요. 화자의 위치. 그 다음에 담화 중심은 어디예요? 그 말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지금 담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담화 직시거든요. 말을 표현한 거잖아요. 말을 가리킨 것이니까 담화 직시인데, 이 담화 직시를 할 때의 그 중심은 어디예요? 그 말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란 말을 썼으니까 지금 현재한 말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화자의 발화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네가 했던 그 말의 뜻을 알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의 발화 지점. 발화 지점. 그게 이제 그 말과의 거리예요. 거리고. 그게 그 화자의 위치고 화자의 담화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반말을 할 수 있는 기준. 그 사회적 중심은 상대와 비교했을 때 화자의 신분, 화자보다 낮진 않다. 그게 바로 화자의 사회적 중심, 그 화자의 지위와 신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셋째, 직시 표현은 투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투사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다뤘지만 중심이 자신 중심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 화자 중심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3번 예를 보시면 갑이 을을 모델로 사진을 찍는 경우 갑과 을이 마주보고 있을 때 갑이 기억처럼 내 뒤에 있는 삼각대 좀 집어줘 라고 얘기한다면 중심이 안 옮겨진 거예요. 하지만 뒤로 더 가, 뒤에 돌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경우는 청자는 화자의 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로 가요. 그럴 때는 투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투사가 된 경우, 기억은 투사가 안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 투사를 볼까요? 투사는 관점 이동을 뜻하는데, 즉 화자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으면 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여기로 와, 여기를 누르시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지금 투사를 지금 시켜야 돼요. 투사를. 여기로 와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지금 화자가 기준인데 니은에 여기를 누르시오라고 그러면 그 말을 쓴 화자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없으니까 그 화자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담화의 중심은
화자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그 표현된 그 표시 중심, 표시의 중심을 둬야 그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판기 누를 때 여기를 누르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누르시오라고 한 사람은 거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거를 화살표로 투사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그 화자가 바뀔 때 직시 체계와 관련된 지시적 중심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장소, 시간, 사회적 중심 등 전체 세계의 좌표가 통째로 바뀌는데, 사랑의 나도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이 전혀 지금 다른 사람이 저 세계가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갑과 을의 그 직시 중심은 통째로 좀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투사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사진 보내라고 했더니 왜 내 사진을 보낸 거야? 저는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죠. 이 표현 보면은 아버지는 누구를 직시 중심으로 본 거예요? 아들을. 그렇지만 아들은 또 아버지를 직시 중심으로 본 거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럼 7번.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끼리 말을 할 때 나도 난데 영희도 나야? 이거 직시 중심을 투사를 못 시켰기 때문에 아이는 투사를 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런 착각이 나오는 것이고요. 8번도 아빠가 이따 집에 들어올 때 지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것도 지금 니은에 내가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라는 식으로 지금 투사를 지금 어려워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6,8번의 기억처럼.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투사는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돼요. 그래서 9번 예를 보시면 아빠 철수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투사를 지금 시키고 있죠. 엄마가 엄마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철수 입장으로, 자기 자식인 철수 입장으로 투사를 시켜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이것은 철수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철수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자식이 말하는 게 거절하기 더 쉬우니까, 그래서 더 거절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사는 어떤 전략적인 발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으로도 투사를 사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2번 용법을 기준으로 한 직시 분류를 볼게요. 직시 용어는 직시적 용법과 비시적 용법. 직시적 용법은 제스처 용법과 상시적 용법. 비시적 용법은 조응적 용법과 비조응적 용법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점을 제스처 용법부터 볼게요. 제스처 용법은 제스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결함이 있는 연동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연동소예요. 제스처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제스처가 들어가야 해석이 가능하니까 결함이 있는 연동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2번에 당신은 해고됐지만 당신은 아니다.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에게 줘라.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백지다. 이것은 진짜지만 이것은 가짜다. 이 손가락을 다쳤다. 네가 그거 좀 지워줘.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다 제스처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음에 음성을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쏘지 말고 지금 쏴! 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는 지금 강한 강세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스처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제스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2번, 2.2, 상적 용법을 보시면, 상적 용법이란 녹음된 것만 듣고도 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직시이다. 즉, 비디오가 필요하지 않은 것,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상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적 용법은 제스처 필요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니까 가득 찬 연동소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고요. 자,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나는 어제 도서관에 안 갔어. 만약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모두나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몽땅 다 상황만 제시되면 제스처 없이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니은.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다. 철수는 맞은편에 산다. 우리는 침팬지가 나무 뒤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 나무는 앞뒤가 없죠. 앞뒤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나무 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화자의 그 마주 보는 곳에 반대되는 곳, 그거를 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자에 의해서 앞뒤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 뒤, 교실 뒤 이런 거는 내적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시적이 아니에요. 나무나 공 같은 경우는 직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티귿. 우리는 올해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내일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자. 나는 그것을 10년 전에 했었다. 예, 다 어떤 시간에 말하냐에 따라서 올해, 내일, 10년 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시간 직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징적 용법. 자, 다음에 2.3을 보시면 조응적 용법이 나와요. 조응적 용법이란 어떤 단어가 담화상에서 앞서 나온 단어가 가리키는 똑같은 실체인 지시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5번 예를 보시면 철수는 집에 들어왔고 그는 불을 피웠다. 그라는 말이 철수를 가리키니까 담화직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철수나 그나 다 철수라는 지시물을 가리켜요. 예, 지시물을 똑같이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일이 없어요. 예, 달라질 그라는 것이 철수라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일이 없으니까 비직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응적 용법은 비직시적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예를 보시면은 6번의 기억.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에 살고 있다. 자, 6번 예는 그 위에 줄 지시어가 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6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에 살고 있다. 거기가 서울을 가리켜요. 예? 그러면 서울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가리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조응적 용법이에요. 조응적 용법인데 거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 거기라고 표현했으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서울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직시적인 용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라는 게 서울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는 조응적이지만 비직시적이지만 여기가 아니라 거기를 사용했다는 측면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예, 화자가 지금 화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직시적 용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니은도 나는 손가락을 배웠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그것이다 라고 표현 안 하는 거 보니까 직시적인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예, 어떤 손가락을 가리키고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는 조응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표현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직시적인 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는 시계를 샀다. 이 시계가 문제가 많다. 예,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죠? 맞죠? 그러니까 그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화자에게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계라고 이것이 바로 그 시계를 가리키니까 같은 사물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는 조응적이지만 예, 그렇지만 역시 그 시계라고 표현하자고 이라고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예, 직시적이다. 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4 비조응적 용법을 보시면은 그 아래줄 비조응적 용법이란 지시어의 비직시적 용법이 조응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관용적인 사용, 관용적이에요. 관용과 관용 다른 거 아시죠? 예, 관용적이라는 것은 원래 뜻 외에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관용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용어 같은 경우는 수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수거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관용. kick the bucket이란 말 아시죠? 예, 그게 상자를 차다라는 뜻인데. 그게 킥더부켓하고 영어에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살하다는 뜻이에요. 자살하다. 예. 왜 상자를 차다는 게 자살하다는 뜻이에요? 예. 자살할 때 아래 상자를 차잖아요. 못 걸고 상자를 차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킥더부켓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자를 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미역국을 먹다도 마찬가지죠. 예. 미역국 진짜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관용어예요. 수거 그러니까. 예, 관용어. 예.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킥더 부켓이는 게 죽는다는 뜻이 있으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예, 죽기 전에 이제 하는 그런 리스트.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 하여간 관형어라는 거는 뭐냐면 뭘 수식하는 말이에요. 수식하는 말. 예, 그래가지고 예쁜 영희. 그러면 예쁜이 영희를 수식하잖아요. 예쁜이 관형어예요. 예, 새 집,
새가 집을 수식하잖아요. 새가 관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관용어, 간용어 구분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응적 용법의 비조응적 용법의 이것저것 이런 것은 이것저것이 정말 가리키는 화자한테 가까운 이것과 화자한테 먼 것 저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것저것은 그 뜻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 예, 뭐 아무 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용적인 용법 이런 것들은 다 비조응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뒷유리창, 예, 이건 저기 뒤에서 우리 직시 배울 때 했습니다만 내적 방향이에요. 내적 방향. 예. 그 문맥적 방향이 있고 내적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향에. 예, 문맥적 방향은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향이 문맥적 방향이고, 내적 방향은 아예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교실의 앞과 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죠? 그런 게 내적 방향. 예. 근데 나무의 앞과 뒤 이거는 문맥적 방향. 예, 그런 식으로. 자동차 앞유리창, 뒷유리창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죠. 헤드라이트 있는 데가 앞으로 가는 데가, 예, 이동 방향이, 그 이동 물체는 이동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닌 것이 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동차는 앞유리창, 뒷유리창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방향이에요. 내적 방향이고 비직시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 요게 그 해석이 지금 저기 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관용적으로.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 그럴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비직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현재라는 뜻, 예,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자, 다음에 저 2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지시어가 비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번 보시면 이가 아버님께 또 잘못을 했나 봐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는 누굴 가리켜요? 그 이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 이가 이그저 할 때 이고, 이라는 거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건 남자친구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남편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비조응적이죠. 그렇죠. 예, 이가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가리킨다는 점은 비조응적인데, 그이라고 안 그러고 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이도 남편을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화자한테 지금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직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비조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비조응적이 아니라 비직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예. 비조응적 용법 맞네요. 예. 비조응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 뜻이에요. 자, 다음에 3번 직시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볼게요. 3.1 인칭 직시를 볼게요. 인칭 직시란 대화 참여자를 지시하는 역할을 문법화한 것이다. 인칭 직시의 기본적인 문법적 구별은 1, 2, 3인칭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1.1 1인칭을 볼게요. 1인칭 복수는 우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번의 예를 보시면 1번의 기억은 청자를 불포함. 예,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청자 불포함. 그 다음에 니은 우리 영화관에 가자. 청자 포함. 예, 그래서 우리는 청자 불포함 포함하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보시면 이가 들어간 장소 직시어가 1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2편 인역, 음식은 이쪽에서 준비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1.2 2인칭을 볼게요. 2인칭에서는 중심 청자와 주변 청자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2인칭 청자는 중심 청자와 주변 청자. 그래서 3분의 기억처럼 아가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변 청자는 지금 중심 청자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주변 청자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중심 청자는 아가고 주변 청자는 남편인데 실제로는 주변 청자인 남편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엄마가 6살이라고 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중심 청자는 아이고 주변 청자는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고. 예,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것은 주변 청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심 청자가 중요하지만 그 주변 청자에게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예를 여기다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중심 청자고 나머지 주변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심 청자가 제일
그 이야기를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주변 청자가 거꾸로 전달이 되는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 아내가 지금 임신 5개월째거든요. 임신 5개월째인데 보면 입덧이 심하더라고. 입덧이. 그리고 지금 결혼은 그거 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딱 한 12주, 13주 때까지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배멀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입덧이라는 게 되게 그거마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아이 낳을 때까지 입덧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다행히 저처럼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는 출산의 고통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당황했죠. 막 서로 당황해가지고 막 제대로 먹지도 저도 막 살 빠졌어요 그때. 살 빠지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아이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미혼모들 있잖아요. 미혼모들 남편도 없이 그렇게 아이 기르고 그렇게 입덧 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참 마음속에 심리적인 그런 게 심할까 이런 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좀 하여간 또 그런 환경이 생기니까 깨닫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 다음에 보면 다음 단락 장소 직시어가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4분의 기억 그쪽, 그편, 그녀, 거기, 그곳, 그집. 그러니까 장소 직시어 그가 그쪽을 통해서 그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 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집은 2, 3인칭 모두 가능하고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철순의 그 집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3인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인칭 모두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3인칭을 볼게요. 3인칭에서는 장소 직시어가 그 3인칭 대명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저 집, 안사람, 바깥 양반.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만 밭이라고 쓰는 밭다리를 걸었다. 밭사돈 밭이라고 쓴다고요. 티읕이라고 쓴다고요. 그런 얘기 했었고. 하여간 그런 식의 표현들이 다 3인칭 장소직시어로 안이나 바깥이나 다 장소잖아요. 장소직시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3.2 시간직시를 보시면 시간직시는 입력시와 수신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력시는 그거를 말한 시간, 수신시는 청자나 독자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 이런 것이 입력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로 이제 입력시, 수신시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전화를 메모를 남길 때죠. 메모를 남기거나 그럴 때 전화 메모를 남기고 그러는 것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3.2점을 보시면 입력시와 수신시가 같다. 수신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다른 경우는 표현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자, 입력 아래 보시면 지금은 화자가 발화를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의 기억 보시면 지금 방아쇠를 당겨라. 니은 나는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몽땅 다 지금이라는 말. 그것은 입력시예요. 역시 입력시 수신시 같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예를 보시면 이제 그때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라는 게 상징적 용법과 제수용법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산 스포츠를 가리키면서 나는 그때 단지 어린아이였다. 10년 전에 돈도 없는데 그냥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집을 사거나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샀을 때 나는 어린애였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일단 제수용법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그때라는 표현 그거는 지금에 비해서 과거라는 표현 그런 것을 나타내니까 상징적 용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용법과 제수용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7번은 자 다음에 어제 오늘 내일 그런 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력시와 수신시가 같으면 어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도 입력시 수신시가 같으면 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한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하루 종일을. 그래서 어제는 수요일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제 하루 종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철수는 어제 주먹으로 경민을 때렸다는 것은 어제의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번, 다음, 저번, 예, 이런 말이 이제 사용이 되면은 그 이번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단위 x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 x는 입력시를 포함하는 단위 다음에 나오는 단위 x를 지시한다. 그래서 이번 주라고 그랬으면은 예, 입력시를 포함하는, 예,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저기 화요일이잖아요. 예, 오늘 화요일을 포함하는 그 주죠. 예, 그 주고, 다음 주라고 한다면 그 저기 그 주를 포함하는 그 입력시를 포함하는 시간에 다음 주, 예, 그렇게 예, 나타낸다고. 예,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y 다음 단락에 이제 y보다 큰 달력상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인 경우, 예, 그래서 1월, 2월이라든지 월요일, 화요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예, 그 이번 y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예, 그 지금 그 입력시가 포함된 예, 그 달에 그 해이 이제 8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보다 큰 달력상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인 경우, 예, 이번 y는 입력시를 지닌 그 상위의 기간 z에 포함된 단위 y를 가리킨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8월은 그러니까 현재의 8월, 즉 현재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단위, 하나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이번 해의 8월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더 큰 단위의 예, 큰 단위를 가리킨다고요. 이번 뭐 그런 말을 쓰면은 이번 1월, 이번 2월 이런 말을 쓰면은 그보다 큰 단위의 단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일만 사용되는 경우, 예, 그 요일의 그 시간적 직시를 보시면, 예, 9번 같이 나는 너를 목요일에 만날 거야 라는 말은 지금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수요일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수요일이었다면 내일 만날 거야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 다음에 목요일이라면 예, 오늘 만날 거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닌 거를 예,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화요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면 예, 화요일이면 모레 만날 거야 이런 표현도 쓰지만 목요일에 만날 거야 표현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글피면 더 그렇고요. 글피면 예. 그래서 예. 어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는 말이 고유어죠. 예. 그저께. 예. 여기에서 고유어가 아닌 거 한번 골라보세요. 고유어가 아닌 것. 예, 내일. 이것만 한자어예요. 이것만 한자어. 예. 근데 그러면 내일에 관한 고유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 그게 올제였어요. 올제. 예, 그래서 올때라고. 그 제라는 게 시간을 뜻으로 상대잖아요. 그래서 올제라는 예, 그걸로 사용이 됐는데, 예, 이거는 뭐 한자어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교체되고. 예. 예. 자, 다음에 예. 3.2.2 입력시와 순시가 다를 때가 이제 문제인데, 다를 때는 수신시에 화자가 투사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책을 좀 달리 쓴 줄 알고 근데 같네요, 저. 예. 중의성이 먼저 나타나요. 중의성. 예. 그래서 나는 1시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지금 입력시와 수신시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1번 얘는 지금 저기 수신시에 투사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외출 중이오니 메모를 남겨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이란 말이 입력시예요, 수신시예요? 이거 수신시죠? 예, 그러니까 투사해서 원래는 이제 화자 중심이니까 입력시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투사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2번에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 수요일 오늘 녹화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일은 지난주 수요일에 녹화되어서 오늘 방영될 예정입니다. 자, 어떤 게, 저 12번의 기억은 어떤 게 기준이에요? 예, 입력시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예, 수신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투사를 안 한 것이지만 니은은 투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시제가 달라지는 것을 볼게요. 예, 직시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는 것. 13번의 예를 보시면 생일을 잘 보내길 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이거는 저기 지금 바라라고 현재형을 사용했고 니은은 생일을 잘 보냈길 바라. 저기 보내길 바라라고 현재를 사용했고 보냈길 바라고 과거를 사용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억은 어떤 시간이 기준시예요? 입력시고 니은은 수신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신시로 사용을 했더니 그게 된단 말이죠. 그 시제가 바뀌어요. 시제가 이렇게 과거로 바뀌는 것을 그 직시에 따라서 수신시가 기준되면 또 그 과거로 가는 시제가 과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14번은 나는 오늘날 여기에 왔다 간다. 니은 오늘날 여기에 왔다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왔다 갔다는 이제 과거형을 사용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역시 기억은 입력시가 기준, 니은은 수신시가 기준. 기억은 현재형, 니은은 과거형. 수신시가 기준이 됐을 때 과거형을 사용한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입력시, 수신시가 어떤 것이 기준에 따라서 시제가 또 달라지는 것,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자, 그런데 뭐 시제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15번 같은 예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원시 시대 때 2-2는 5였을 가능성이 없고, 뭐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2-2는 4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 시제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 예. 입력시와 수신시가 무관하다. 예, 그렇게 할 땐 시제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3 장소 직시를 볼게요. 예. 그 장소 직시의 3.3.1 거리를 보시면 그 아래 제 거리의 경우가 그 지시사 이것 그것 저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의 역할에 대비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디스대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디스대 같은 경우는 거리에 의해서 그 나눠진 그런 그 직시어인데 이것 그것 저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화청자가 거기에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자에서 가까우면 이것이고 화자에서 멀면 청자에서 가까우면 그것이고 둘 다에서 멀면 저것이다. 그래서 거리뿐만 아니라 화청자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리에는 이제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1번 제스처 용법은 입력시에 화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로서 제스처에 의한 장소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거는 상지적 용법인데, 예. 그런데 여기에 놓으시오는 제스처 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징적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만, 여기라고 하면은 제스처 용법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화자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상징적 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제스처 용법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예를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18번의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여기의 두 번째 특성은 내가 있는 곳이 여기라는 사실은 화자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숨바꼭질 할 때 나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건 아무런 정보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3번.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 이외의 곳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배를 끄시오, 여기를 여시오, you are here 이렇게 한다면 화자가 없어요, 거기엔.
예, 화자가 없지만 여기라고 예,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 화자가 없는 곳 이외에도 이외의 곳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4번. 여기는 호출 신호를 써요. 여기요. 깍두기 좀 넣어주세요. 호출 신호로 사용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2부터는 다음 시간 할게요.